자, 이번에는 시약을 취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자,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겠죠. 당연히 실험복과 실험용 장갑을 낀 상태로 취급을 하셔야 되겠고요. 시약병과 약포지 그리고 약수저, 비커 등을 사용을 합니다. 첫 번째로 학생들이 많이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약을 운반할 때입니다. 시약병을 운반할 때는 반드시 받침을 받치고 뚜껑만 들고 이렇게 다니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뚜껑이 제대로 안 닫혀 있는 경우가 있겠죠. 이런 경우에는 잘못하면 이게 쏟아지면서 이렇게 그냥 덮어놓기만 한다거나 이랬을 때 잘못 들면 쏟아져 가지고 큰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뚜껑만 들지 않고 반드시 바닥까지 같이 이렇게 들고 운반을 하고요. 자, 뚜껑을 열고 조심하셔야 될 게 하나가 뭐냐면 약수저를 직접 시약병 안에다 집어넣지 않습니다. 자, 그렇게 되면 약수저에 묻어 있을 수 있는 이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직접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집어넣지 않고요. 어떤 경우에는 이게 스테인리스 스틸로 되어 있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반응을 잘 안 하는데 약품과 직접 반응할 수도 있어요. 그런 약품도 존재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약숟가락을 직접 시약에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적당량을 비커를 이용해서 덜어냅니다. 그래서 필요한 적당량을 비커에다가 덜어내시고 바로 시약병의 뚜껑은 닫아줍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자기가 원하는 양을 가져가시면 됩니다. 자, 그래서 많은 양이 필요할 때는 비커에 어느 정도를 채워야 어느 정도 그람수가 나오는지를 어림잡아 놓을 필요가 있겠습니다. 이 부분은 전자저울을 할 때 다시 한번 다루기로 하겠고요. 자, 약포지를 다루는 방법은 약포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2번을 대각선으로 접어줍니다. 자, 이렇게 2번을 대각선으로 접어주면 이렇게 가운데 분을 모을 수 있겠죠. 약포지를 다룰 때 먼저 확인해야 될 사항은 약포지의 경우에 어떤 약포지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어떤 약포지는 한쪽 면은 매끄럽고 한쪽 면은 거칠게 되어 있는 그런 약포지도 있어요. 이 약포지는 양쪽 면이 다 똑같이 되어 있는데 약포지의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. 그래서 매끄러운 부분에 약품을 담을 수 있게 하셔야 되겠고 원하는 만큼을 덜어 가시는데 아마 필요한 양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를 거예요. 약간 양이다 라고 할 때는 필요한 양만큼을 덜어서 약포지에 담아서 가시면 되겠고, 요거 약수저를 놓는 건 가능합니다. 그런데 비커에 꽂아 놓는 건 가능한데 시약병에다 약수저를 꽂아 놓는다거나 직접 넣는다거나 시약병 뚜껑을 열어 놓는다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시고, 약품이 조금 모자란다, 더 많은 양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는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시약병의 뚜껑을 열어서 일정량을 덜어놓고 쓰시기 바라고, 조심하셔야 될 거, 실험을 다 끝나고 이만큼이 남았다라고 했을 때 이걸 다시 집어넣으면 절대 안 됩니다. 한번 시약병에서부터 밖으로 나온 시약은 이제 어떤 이물질이 섞여 있을지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집어넣게 되면 그 다음 사람이 이 시약을 가지고 실험을 할 때 오차가 생기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. 그리고 실험이 왜 잘못됐는지를 도저히 판단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한번 시약병에서 빠져나온 이 약품은 다시 집어넣지 않습니다. 물론 아깝긴 하겠죠. 그렇기 때문에 적당량이 어느 정도인지 실험을 미리 진행할 때 어느 정도를 필요로 하는지를 생각해서 필요한 양만큼을 꺼낼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. 조금 모자라더라도 필요한 양만큼을 넣고 조금 더 꺼낼 수 있게 이렇게 진행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약포지를 반 접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들고 다니기가 편해지는데요. 이거를 접지 않으면 그냥 쏟아질 가능성이 훨씬 커져요. 그렇기 때문에 2번 접어서 어느 쪽으로 들어도 힘을 좀 받을 수 있게 이렇게 해서, 이렇게 들고 다니면 당연히 안 되겠죠. 손 가운데에 놓고 이 상태에서 잘 들고 다니시기 바랍니다. 운반을 할 때에는요. 이상으로 약품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들을 마치겠습니다.